요즘에는 팬덤 마케팅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떻게 하면 고객들을 그냥 고객이 아니라 우리의 팬처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요즘에 핫한 광고예요. 연인과 헤어지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밖에 안 나옵니다. 이건 무슨 광고일까요? 뭐야? 하면서 보고 있을 찰나에 딱 숫자와 명칭만 나옵니다. 무빙박스 29분. 이케아 광고입니다. 무빙박스가 필요한 순간이 뭐예요? 이사를 하거나 옮겨야 될 때잖아요.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을 노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즘의 세일즈입니다. 상품을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상품으로 얻을 효용의 가치를 어필하는 거죠. 러닝화를 할 때예요. 이 러닝화를 사는 걸까요? 아니면 본인의 기록 갱신을 사는 걸까요? 네, 본인의 기록 갱신을 위해서 러닝화를 사는 거지 러닝화 자체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상품이라든지 서비스를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속눈썹이라는 매개체 혹은 우리의 기술력이라는 매개체만 구매한다고 착각을 하시는데요. 아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무슨 표현감을 얻을 것인가.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예뻐 보이든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눈매가 명확하게 보이든 또렷하게 보이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뭘 얻을 것인가를 찾는다는 거죠. 우리 상품 좋아요. 우리 잘합니다. 이거는 완전 옛날 방식의 세일즈예요. 우리 잘해요. 우리 최고예요. 선생님 잘하는 데는 세고 셌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공급이 제한적이고 수요가 많을 때나 먹히던 전략이에요. 요즘 어때요? 뷰티 산업? 아주 치열할 정도로 엄청 많아요. 그죠? 이 사람들마다 돈을 쓰거나 우리의 비용을 선택하는 기준과 가치가 다 달라요. 그렇게 너무너무 공급이 많아지면서 이거 세분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샴푸를 판매하더라도 우리는 두피에 좋은 샴푸예요. 우리는 머릿결이 좋은 샴푸예요. 우리는 컬러에 좋은 샴푸예요. 라고 하면서 세그먼트를 분류하기 시작했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세분화하게 분석되어 있는가가 바로 고객들이 이곳이어야 되는 이유들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관리 시트 진짜 잘 기록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데이터로 선거하는 시대예요. 이 고객들이 어떤 것들을 선호하는지, 이 사람의 스타일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적어도 싫어하는 것들, 그 다음에 페인 포인트라고 해서 제일 우려하는 것들, 고통스러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케팅, 우리가 홍보를 하더라도요, 일대 다한테 그냥 11월 이벤트 쫙 뿌려버리는 게 아니라 이 샵에선 나를 존중해주고 있고 내 개인을 인정해주고 있어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요. 이제는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에다가 내가 관심 있는 키워드만 쓰면 광고가 나오더라도 알아서 SNS에 그거에 관련된 영상만 추천되죠. 내가 관심 없는 상품 추천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익숙하단 말이에요. 나에게 꽉 들어맞는 서비스만 제공이 되는 게 이제 너무 익숙하다고요. 근데 내가 이 샵만 갔다고 하면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메시지를 나한테 전달합니다. 내가 듣지 않아도 되는 시간 낭비하게 하는 거, 피곤하게 하는 거, 이렇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고객들도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가 다 다르다는 거죠. 매번 주마다 꼬박꼬박 오는 사람한테 매번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난생 처음 와보고 이런 시술도 처음 받아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똑같이 지속 반복적으로 오는 사람들만큼의 설명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경험치, 이 사람의 지식 정보 수준, 이 사람이 어떠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방식들도 완전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지금 어떤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띄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들을 더욱더 탄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에게 잔상이 남겨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잔상이 뭐여야 되냐면 그냥 우리는 속눈썹 시술해주는 곳이 아니고 어떤 대상에게 어떠한 상황에서 하는 곳이라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식당으로 봤을 때 그냥 맛있는 식당이 아니라 출출하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곳. 내가 평상시에 일상을 살아가다가 그런 상황에 되었을 때 바로 먼저 문득 떠오르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죠. 즉 같은 속눈썹을 우리가 하더라도 우리는 면접을 볼 때 특화돼요. 우리는 공식적인 방송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 혹은 본인의 결정을 커버하기 위해서 가는 곳, 그 누가 대상으로 어떤 상황에 딱 들어맞는 곳인지가 이미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룰루레몬이든 나이키 이런 곳이든 페르소나라는 것을 만들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겨냥하는 가상의 인물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 딱 들어맞는 서비스들만 개발을 해서요. 그것을 대상으로만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선망하고 그것을 동의하는 사람들이 같이 끌어당기는 전략이에요. 29cm요.
거기에 페르소나가 누구예요? 29살 직장인 여성이잖아요. 딱 29살이 뭐예요? 사회생활 초년생도 아니야. 어느 정도 했는데 또 패션에 민감해요. 이런 사람들을 주 타겟으로 해서 브랜드를 런칭하고 브랜드 협업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을 선망하고 유지하고 싶어하는 30대라든지 40대라든지 혹은 20대 초반도 들어와서 같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샵이 어떠한 컨셉을 어떤 사람 대상으로 이것이 각인되어 있는가. 아, 적어도 면접 때 무조건 저기 가야 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 헤어샵도 그런 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이미지로 고객들에게 각인되어 있는가를 우리조차도 모른다면 고객은 더 모르겠죠. 즉 내가 어떠한 효용을 주는 사람인지가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와야 되는 이유들을 만들어 주었는가. 다음에 또 오세요 이런다고 또 오는 게 아니라고요. 언제 와야 되는지 명확하게 꽂아주세요. 고객님 시술 받고 나면 2주 정도면 한 가닥 두 가닥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지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우선 집에서 이런 조치를 해주시고요. 3주 정도 되었을 때까지는 저한테 오시면 제가 이렇게 리터치를 해드릴 거예요. 3주 뒤에. 근데 이거 다 이성적 정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가 다음 달에 첫눈 소식이 있더라고요. 첫눈 내릴 때쯤 저희 샵에 한번 들리세요. 첫눈 내리는 순간 샵이 떠올라요. 벚꽃이 휘날릴 때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언제 내가 이곳을 찾아와야 되는지 명확하게 느끼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관리 전략에서 계속적으로 찾아오고 쉽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리텐션 전략을 많이 사용하죠. 예를 들면 쿠폰 전략 같은 거예요. 10번 오면 한 번 무료 이런 것들이죠. 혹은 헤어샵 같은 경우에는 파마를 한 고객이라든지 헤어 디자인을 받은 고객들에게는 한 달 이내에 쓸 수 있는 이 커트, 이 쿠폰 같은 걸 줍니다. 근데 이게 한 달이 지나면 못 사용할 거예요. 고객들이 계속 오고 싶게 하려면요.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속 와야 되는 이유들을 우리 샵에서 만들어 주었는가. 이 사람이 어느 시점에 언제 와야지 고객들이 가고 싶게끔 만들어 줬는가. 우리 샵과 혹은 우리와 함께하는 여정에서 좀 낯설고 익숙하지 않다가도 그것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친근해지고 오히려 아쉬워지는 그런 여정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서비스 전략이고 고객관리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로 고객을 움직이는 힘은요. 플러스 알파의 부가가치입니다. 아, 여기는 이래 라는 부가가치가 명확하게 있어야 그들도 다른 사람들한테 나의 소비를 납득시킬 수 있다고요. 어디 가서 말할 거리를 주는 샵이었는가? 아, 우리 원장님 검색해보면 유튜브에 나와. 이런 것들이 바로 그들에게는 부가가치라고요. 아, 우리 원장님 일본에서 공부하다 왔잖아. 너네 원장님 갔다 왔니? 이러면서 이런 거예요. 차별화. 즉 그것이 다른 맥락이어도 괜찮아요. 그것이 귀여워도 괜찮고요. 그것이 멋있어도 괜찮아요.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당연한 거 이외의 부가가치를 고객들에게 넘겼는가. 명품을 사는 소비자들은요. 그 상품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과정에서 내가 이 브랜드하고 격식이 맞고 내가 얼마나 존중받는 사람이면 내가 사회적으로 이 정도는 사도 되는 사람이라는 느끼고 싶어 하죠. 그래서 피크 같은 데 찾아가가지고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사진도 좀 우아하게 찍고 대접도 받고 두툼한 그 종이를 들고 초록색이든 무슨 주황색이든 들고 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지 안 쳐다보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 뭐야? 뭔가 내가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같은 느낌. 이거 상담이요. 즉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그 과정이요. 내가 여기하고 좀 맞아. 결이 딱 나야. 이 브랜드 이꼴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정체성이, 우리 샵의 정체성이 나하고 맞다라고 느껴졌을 때 더욱더 함께하고 싶고 계속하고 싶고 또 하고 싶다는 거죠. 선생님, 실제요. 세계 글로벌한 기업들, 삼성, 그렇게 유명한 브랜드나 사람들도요. 계속 포를 하고 한다고. 선생님, 우리도 좀 자랑 좀 하세요. 우리는 뭐라고? 왜 자랑을 안 하냐고요. 아, 그냥 나를 알아주는 일부의 고객들한테만 탄탄하게 고객 관리하면 되지? 아니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인정받는 곳이 나도 인정받는다고 느껴진다고요. 이왕이면 좀 유명한 곳에 가고 싶고요. 이왕이면요. 제대로 된 부가가치가 명확한 데 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것이 유튜브는 채널은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적어도 계속 알려지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자랑 좀 하세요. 그래야 그 자랑이, 그 프라이드가 꼭 내가 된다고요. 고객들로 하여금 내가, 이 브랜드가 곧 나와 함께하고 싶은 브랜드이 하였는가. 그래서 우리는 고객이 우리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뭘 느끼게 해주었는가. 느낌, 이 감성.
음성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기억 속에 역시 이곳이어야만 해. 이곳은 나하고 딱 들어맞는 곳이야. 이 샵의 결이, 이 사장님의 추구미가 나하고 너무 일치해. 이걸 계속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과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과 내가 직접적인 접촉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항상 노출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요즘에 네이버 플레이스 이런 걸로 주변에 있는 샵들 검색 많이 하잖아요, 고객들이. 근데 어떤 샵은 최신 업데이트된 인테리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올라오는가 하면 여기는 뭐 사진도 없어, 샵. 이런 데가 있습니다. 어디 선택할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사진이 없는 데보다는 명확하게 뭔가 근거가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되겠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